여기서 이제 이정열이 팩트 폭행을 하겠답시고 이제 한 거죠. 이정열의 팩트 폭행, 이정열이 팩트 폭행이랍시고 한 것. 이게 포인트죠. 앞에 내용은 다 그냥 쓸데없는 소리. 방송 시간을 그걸로 다 잡아먹어. 짜증나게. 자, 이거 봅시다. 이정열이 팩트 폭행한 건 맞아. 90%. 청원의 의혹이, 청원 의혹 내용이 뭐예요? 의혹을 밝혀라. 청원에서 의혹이라고 한 게 뭐야? 이거 답변서 그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법무부 특채된 그놈이 쓴 거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청와대를 대신해서 답변을 미리 해. 너무 억울한가 봐.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이 법률상 대리인으로 쓴 거다. 한국어본은 얘가 썼고 영어본은 Freshfields Brookhouse Duringer 뭐 여기서 썼다. 이게 팩트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지? 이게 팩트다. 아이고 잘났다. 그래서 고로 따라서 그러므로 청원하지 마라. 무식한 짓이다. 얘 이야기의 요지는 이거 아니야. 그거거든요. 틀린 의혹을 제기한 거니까 청원하지 마라. 무식한 짓이다. 그 변호사가 특채된 변호사가 쓴 거 아니다라고 미리 결론을 내서 자기가 요거죠. 요게 1번이야. 제가 문제 삼을 거. 근데 문제는 2번이지. 2번. 법무부의 답변서의 법적 효력, 대표성 문제에서 법률 대리인이 있고 없고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1번만 시비를 건 거지. 1번만. 그 개인 그 특채된 걔가 쓴 거 아니잖아.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그거는 얘 얘기가 쉴드가 90 몇 프로 이상 커버가 돼. 맞아요. 하여간 콕 집어서 주장을 펼치면 그 콕이 아니다만 증명하면 돼. 유리하지 이정열이. 그건 맞아. 근데 지금 문제의 핵심은 산은, 숲은, 나무는 얘는 나뭇잎만 얘기하는 거거든. 이거잖아 이거. 법률 대리인이 있든 없든 자기가 방송 중에서도 말했지만 컨펌. 법무부가 컨펌해서 그 법무부의 법적 책임이 있는 문서라고. 그러니까 대리인이 당연히 있지. 대리인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죠. 그리고 이 특채된 변호사가 이 법률 대리인이 작성하는 과정에 유무선의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밝혀진 게 아니지. 타자를 누가 쳤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법률 대리인이 이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특채된 변호사가 관여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해 볼 수 있는 거지. 아니면 미안하다 그러면 되는 거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가 얘기한 거. 하나의 이야기에, 하나의 해명에 두 개의 해명이 다 되었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법률상 대리인이 쓴 거다. 그러니까 어디 댓글들 보면 이상한 댓글들이 있어. 팩트 폭행으로 그냥 사건의 전모를 완벽하게 해명했다라는 식으로 이상한 이정열만큼 이상한 답변들이 있는데 아니지. 이 행위가 법률상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이 썼다라는 것은 1번에 대해서는 방어가 되어도 2번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 기술적 문제 누가 썼냐? 근데 이게 청원 올린 이유가 그놈의 새끼가 썼다. 그것 때문에 올렸느냐? 청원의 목적과 이유, 청원의 산과 숲을 가리는 거지.
그러니까 단순한 산수적 사실만 보면 그 변호사가 쓴 게 아니고 광장이 썼다. 무식한 거 탄로났지. 정보가 없는 거 탄로났지. 정보 확인 안 한 거 탄로났지. 창피하지. 이 얘기 아니야. 이정열이 하는 얘기는. 안 창피해. 국민은 안 창피하다고. 왜? 본질은 답변서의 내용이거든. 그렇지 않아요? 청원에서 국민 여론을 환기하고 국민 여론과 함께하고 싶은 그 청원의 목적은 청원의 답변서의 내용이거든. 내용. 논리거든. 그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건 누가 썼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2번이 중요하죠. 2번이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법무부의 답변서라는 사실에 전혀 변동이 없죠. 최인호의 팩트체크. 법무부의 답변서라는 사실에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예, 오대환님 말씀이 제 말씀이고 다른 여러분들 말씀이에요. 아 그래, 네 말하는 거 뭐 부분적으로 맞다 쳐. 근데 그게 맞는 거랑 청원하지 말라는 거랑 무슨 직접적 연관관계가 있는 거야 너의 행동에. 이게 여러분들 생각 아닙니까? 청와대가 나중에 20만 넘으면 답변할 일을 왜 지가 미리 하냐고. 청원하지 말라고 막 나서면서. 그게 포인트 아니에요? 최인호의 팩트체크는 법무부의 답변서라는 사실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정보다 이거죠. 그렇잖아. 법무부가 법적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답변서에. 그러니까 이거를 타자를 누가 쳤냐. 광장이 쳤다. 그런다고 법무부가 면피가 되나? 이 사람이 좀 면피가 되는 거지. 이 사람이 면피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법무부가 면피되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 광장 얘기가 무슨 팩트로 뼈를 때리네 만에. 그러니까 궤변이 처음부터 끝까지 궤변이라는 거죠. 궤변. 이거 짤로 여러분 캡처 크게 해가지고, 예? 최인호의 팩트체크. 법무부의 답변사라는 사실에는 법률적으로 전혀 변동이 없다. 광장이라는 말을 여기 끼워 넣어서 뭔 상관이 있어? 이번에 대해서는 터럭만큼도 건드리지 못했다는 거죠. 특정 개인 얘가 면피될 가능성이 생겼다. 이거 아니야. 방송을 진행하려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래서 워딩 그대로예요. 이게 틀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정열의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방송 내용 그대로 제가 쓴 겁니다. 전직 판사, 법조인이라는 것은 국어 선생님보다 더 하나하나의 어구, 작구, 문구, 말, 워딩에 신경을 엄밀하게 써야 되거든요. 법무부 답변서라는 건 틀린 겁니다. 라는 말이 틀린 거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바로 위에 제가 팩트 체크한 거예요. 법무부 답변서입니다. 법무부가 법무부 답변서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어. 법무부한테 물어봐요. 법무부한테 질의 공문을 보내봐. 홈페이지에 게시한 법무부 답변서는 법무부 답변서입니까? 홈페이지에 게시한 법무부 답변서는 법무부 답변서입니까? 라고 법무부에 물어보라고요. 그럼 뭐라고 답하겠어? 예, 법무부 답변서입니다 라고 하는 건데 이정열의 워딩을 보라고. 법무부 답변서라는 건 틀린 겁니다. 네 말이 틀렸지. 법무부 답변서라고. 이게 팩트로 뼈를 때리는 거지. 법무부의 한 직원이 직접 컴퓨터를 열어서 입력 작성한 답변서라는 건 틀린 겁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안 그래요? 그렇죠? 제 말이 어디가 틀렸어요? 이 말이 틀렸잖아. 이 말이 워딩이 틀렸잖아. 이런 걸 방송에서 말하면 어떡해요? 법적으로 법무부 답변서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죠. 대리인의 광장이 있었네 없었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은 이 광장의 답변서 작성 과정에 이 변호사가 완전 0.00000%로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은 증명이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제가 문제가 아니고 특채 변호사가 문제가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서 이거를 법무부 답변서를 정당화하는 논리죠. 답변서 쉴드 논리지. 이거거든 이거. 방송 중에 이게 어떤 사람 입에서 나온 얘기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옆에 남자 기자가 말했을 거야 아마. 근데 그 방송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에 브레이크를 안 걸었어. 그러니까 다 동의한다는 얘기지. 8천억 원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당연하다. 김어준과 그 청원인과 최인호와 여기 있는 모든 분들과 국민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ISD 문제에 대응하면 안 된다. 이거를 얘기한 거잖아. 이러니까 오바와 과잉된 구체성과 삼성 논리 대변이라는 문제점이 불거져 나왔다. 이거잖아요.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이거를 그냥 당연한 얘기처럼 슬쩍 말하고 넘어갔어. 이게 문제라는 거죠. 다시 8천억 원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국부가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법무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당연하다라고 슬쩍 말하고 넘어간 거예요. 이걸 아무도 브레이크를 안 걸었어. 근데 바로 이러한 논리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만 하는 너무나 중차대한 역사적 법적 의의를 가진 문건이기 때문에 오바지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오바지를, 그것도 그 오바의 방향이 특정한 구체성을 띤 오바질이라서 그 특정한 구체성이 삼성의 논리를 과잉되게 실증적으로 딱딱 글자로 박아서 대변하는 공식성을 띤 답변이 되고 말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생겼다라는 답변서의 답변 내용 자체를 사람들이 비판하고 문제 삼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우 열뻗쳐 진짜.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려야지. 8천억 원 막기 위해서 삼성 논리를 대변하는 문구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2심의 논리와 근거들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풍부하게 답변서에 담을 필요가 전혀 없는데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8천억 빠져나가는 걸 막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왜 그 방법을 쓰냐 이거지. 지가 법원의 내부 정보를 안다 이거지. 근데 그 내부 정보를 안다고 짓거린 게 국민 모두의 뚜껑이, 원래 열려있던 뚜껑이 한 번 더 3m 위로 스팀 나와서 뚜껑이 3m 천정 위로 올라가게 하는 발언을 한 거야. 국민 모욕죄를 저지른 거야 이 사람들이. 이정열이라는 사람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다른 판사들을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진보와 국민 모두를 모욕했다고요. 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 지금 이거를 그 답변서 정당화시키느라 서울법대 재학 중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4학년 재학 중에 합격한 똑똑한 사람들이 몽땅 서울중앙지법에 발령이 나고 이 사람들로만 구성된 민사 판례 연구회라는 게 있고,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찔찔이 애들이 하는 우리법 연구회라는 진보법 연구회가 있는데
주어를 명확하게 말 안 했어요. 주어는 이거지. 민사판례 연구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뉘앙스야. 진보 애들은 무식하다. 데모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다. 청원을 하더라도 그렇게 무식하게 청원하면 안 된다. 알고 했으면 좋겠다. 창피하다. 이걸 천인공노할 발언을 공중파 방송에서 했다고요. 이거는 돌 던져서 징치해야 할 있을 수 없는 망언이라고. 망언 중에 망언이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송은 이정열 망언 사태에 대한 성토 방송이에요. 이거는 이 품격시대 가서 들어보세요. 후반부에 이 꼭지 후반부에 서울법대 4학년 재학 당시에 합격한 천재들로만 구성된 민사판례연구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다. 지잡대 나오고 나이 늙음하게 합격된 애들로 구성된 우리법 연구회 뭐 하여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진보 애들은 무식하다. 데모밖에 할 줄 모르고 짱돌만 던지고 근거도 없고 정보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경향 속에서 성향 속에서 이 청원한 사람도 청원을 하더라도 알고 했으면 좋겠다. 창피하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이런 걸 망언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렇죠. 김치카레님이 말씀하시네요. 저 위험한 발언을 이정열이 또박또박 했습니다. 그린트리님이 말씀하시네요. 네, 저도 그 방송을 듣고 진짜 깜놀했어요. 양을모님, 최쌤 열받을만 하군요. 제가 열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열받을 수밖에 없는 발언이죠. 이런 발언을 해놓고 살아남길 바래? 전두환 때, 노태우 때 사회 현실, 정치 현실, 민중의 현실에 조금도 관심을 안 기울이고 그냥 도서관에 처박혀서 법전만 달달달 외우면 4학년 때 서울법대에서 합격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모든 서울법대 친구들 다 정의를 위해서 전두환 군사독재에 대항하기 위해서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바꾸기 위해서 나이 늦게 사법고시 봐서 늦게 변호사 되고 늦게 사법고시 보고 그러면 무식한 겁니까? 데모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겁니까? 진짜 현실을 모르는 무식함은 도서관에 처박혀서 법전만 달달달 외우는 게 무식한 거고 작구에 얽매이는 게 무식한 거고 산과 숲을 볼 줄 모르는 게 무식한 거고 문구 외우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게 무식한 거죠. 용서할 수 없는 망언입니다. 그리고 청원을 하는 게 무식하다. 청원이 무식하다 이 얘기 아니에요. 법무법인 광장이 했다는 것도 모르고 청원하고. 그러니까 이 현미경 사건 한 명의 특채된 변호사가 아니고 법무법인 광장이 법률 대변인으로 썼다라는 현미경적 사실을 가지고 이 청원의 역사적 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 고도의 역사적인 정치적 행위의 의 뭡니까? 20만 명이 청원을 이상 하고 그러면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되고 국민 여론이 환기되고 다시 한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과 박근혜가 저지른 죄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다시 국민들이 눈에 힘주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국민 여론을 환기시키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 숲을 보고 자칫하면 이 탄핵과 촛불이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부정될 수 있는 것을 막겠다는 이 고도의 산과 숲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현미경적 사실 하나로 이걸 전부 가리겠다. 막아서겠다. 이걸 막아서겠다. 청원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거야말로 정말 무식하고 노골적인 반역사적 행위를 시도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제 말에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그 현미경적 사실이 이 산과 숲을 하늘을 어떻게 가릴 수 있냐고.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수증기 구름을 손바닥으로 막으려는 행위가 절대 청원 참여하지 마세요라는 트위터 방송의 발언들이죠. 창피합니다, 정말. 이런 발언을 어떻게 공중파에서
할 수 있고 이런 발언을 하는 진행자를 TBS는 놔두는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와, 그냥 딱 이 문장 하나만 쓰면 돼요. 뭐예요? 아직 대법원의 이 문장에서 계속 중인 사건이다. 이 문장은 분명히 있거든. 근데 그 이하에서 2심의 내용을 2심 정영식 판결의 내용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47번 같이 보자고요. 어디 갔어요? 아, 열받아. 이게 판결서예요. 아니, 답변서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 다 읽어봤단 말이에요. 저도 처음 방송할 때부터 다 읽어봤지. 다 타자쳤는데 제가 그 핵심 문제가 되는 조항을 이 47번부터 문제야. 문제가 된 거. 이 47번부터 51번에 걸쳐서 너무나 상세하게 2심 판결의 내용을 엘리엇에 맞서는 논거로 이걸 쓸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렸다는 얘기죠. 바로 이 부분. 2심의 판결 내용에 양적 비율, 인용의 양적 비율이 현격히 차이가 난다고요. 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되니까. 1심 내용은 보다는 1심은 거의 짧게 언급하고 2심 내용을, 이게 삼성 논리잖아. 정말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인용했어요. 이게 문제다. 이거를 문제 삼는 거잖아. 김어준 총수와 그 청원인과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계속 중이다라는 말로 이 신중하게 답변하면 끝이었던 거야. 답변의 의무를 그 시점에서 답변을 꼭 마감 기한 전에 제출해야 되는 그 법적 시간적 구속 상황 내에서 그것도 알아냈다고 연락이 또 신나서 얘기하네. 법적 시간적 구속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법률적 대응은 뭐다? 니네들이 다른 증거와 논거를 갖고 와라. 우리는 대법원에서 계속 중인 사건이라서 이거는 니네 말이 100% 맞다라고 증명이 안 되었다. 이 얘기만 하면 되거든. 법무부 답변서는. 근데 왜 2심 판결 내용을 그렇게 많은 양적 배분을 하면서 상세하게 그 워딩 그대로를 법무부 답변서에 인용하여 이것이 나중에 스스로의 족쇄가 되도록 나중에 대법원 판결에서 다 유죄다. 이재용, 박근혜 다 유죄다. 이렇게 나면 어떻게 하려고? 말이 안 되는 거지. 전혀 법률적으로 현명한 대처가 아니죠. 마감 시한에 맞춰서 시점 문제 제출한 거다. 요 두 개의 현미경 사실로 뭘 가려? 이 고도의 정치적, 국민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 국민 여론 환기, 다시 이 합병 문제에 대해서, 뇌물 문제에 대해서. 무슨 문제? 합병과 뇌물. 박근혜, 이재용의. 이게 지금 이재용을 다시 감옥에 넣어야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유일하게 현재 흐릿해져가는 적폐청산 가능성에서 유일하게 남은 희망, 뭐다? 국민 여론을 재집결하고 환기해서
이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판결하도록 대법원에 국민적,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야 할 때인데, 할 때라서 그렇게 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 청원이, 김어준 총수의 방송이 이거 하자고 한 거야,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가리고 이 두 개의 미시적 팩트인지 백든지 백도인지 논리로 이거를 뭐라고 지칭했다? 무식한 행위다. 그리고 지가 왜 이거를 미리 절대 해서는 안 될 행위다. 그러니까 청원하지 마라. 이게 결론이잖아. 이 사람의 행위의 나무와 숲을 보자고요. 이정열의 행위의 나무와 숲을 보자고. 청원하지 마라. 무식한 행위다. 해서는 안 될 행위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거지. 이거를 하지 말라는 거지. 이게 뭐냐고. 반역사적 행위죠. 이거 지가 알게 됐다고 신나가지고 방송을 했다고요. 국민의 이러한 고도의 역사적 행위를 무식한 행위라고, 짱돌만 던질 줄 아는 행위고 항의만 할 줄 아는 행위라고 모욕하면서. 말하니까 가닥이 잡히네요.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하니까. 방송 내용이 이거예요. 다 그 유튜브에서 한번 보세요. 품격시대 그 꼭지. 청와대가 나중에 답변할 일을 지가 왜 미리 답변하면서 절대 그런 무식한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무슨 큰일이 나는데, 무슨 나쁜 일이 생기는데, 이거를 청원해가지고 20만 명이 청원하면 무슨 나쁜 일이 생기는데, 이거지. 삼성이 쫄게 되는 거지. 박근혜가 쫄게 되는 거지. 근데 그걸 막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TBS 같은 방송에서 이런 방송이 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민주 진보야? 진보는 짱돌만 들고 데모만 하고 무식하고 창피하다. 이 발언을 한 거 아니야. 오늘 날짜로 이 사람은 매장이에요. 이 발언으로 이 사람은 끝이야. 더 이상 긍정적으로 이것저것 생각할 여지가 없어. 본드 이거는 뭐 이제 문제가 아니야. 이 망언으로 청원한 모든 사람들을 모욕했고 그것을 지지하는 모든 국민들을 모욕한 거라고. 민주진보 진영 전체를 짱돌만 들고 돌만 던지고 무식하다. 이거 사과 발언해야 돼요. 사과해야 돼요, 이정열. 이건 큰 망언입니다. 민주진보 진영 전체가 무식하다. 데모밖에 할 줄 모른다. 짱돌만 던진다. 창피하다. 무식해서 청원한 거다. 이 청원한 게 무식한 거다라고 발언하면서 극력 청원 제동, 청원 못하게 하려고 나선, 이 발언을 하면서 나선 거는 대국민 사과, 민주진보 진영 전체에 사과문을 발표해야 될 엄청난 망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